네, 저번 시간까지 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연력학에서 뭐를 했느냐? 예를 했었어요. 이산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들 같은 그것도 했구나. 열이랑 온도부터 했었습니다. 우리가 뭐부터 했냐면 열이 뭐고 온도가 뭐냐에 대한 얘기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온도라는 건 그 순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고 열이라는 건 그 상태가 변화할 때 생기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설명했을 때 이제 이산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산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산기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얘네들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뭐만 존재하냐?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고 얘네들을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증명 과정 배웠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따로 안 가르쳤습니다. 얘네들이 2분의 3 NKT 또는 2분의 3 NRT를 가진다라고 여러분이 배웠는데 저는 그 대신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줬습니다. 이 과정은 화학 시간 배웠으니까 얘가 왜 3인데? 얘가 왜 3인데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얘가 단원자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던 거야. 단원자 기체일 때는 우리가 하나의 점인자로 가기 때문에 우리 뭐만 보면 돼? X축, Y축, 예를 들어서 Z축. 이런 병진 운동이 세 가지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세 개만 존재한다는 거고 얘네들 이원자라고 치면 원자들이 몇 개야?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당연히 얘가 똑같이 X축, Y축, Z축도 있지만 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회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X축 회전할래? 예를 들어서 X축 회전 없구나. Y축, Z축 회전에 관한 회전 관성 에너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뭐였어? 얘는 그럼 저 3자리가 뭐가 들어야 된다? 얘가 자유도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얘가 다원자 같은 경우 우리를 제가 나눠서 계산했었습니다. 뭐냐면 CO2랑 H2O를 예시를 들어줬다. CO2 같은 경우에 우리가 O, C, O기 때문에 대칭성이 존재하는 형태였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느냐? 얘도 똑같이 병진은 3인데 뭐냐? 회전이 5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왜 이원자 기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분자 구조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고 HO2, H2O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렇게 비대칭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병진도 3개지만 회전도 3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총 6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기체가 어떤 기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왜? 그거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에 들어가는 이 자유도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자유도에 대한 개념 좀 중요하게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뭐 했었냐면 연력학 제일법칙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력학 제일법칙이 있었는데 연력학 제일법칙은 우리가 열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1도 하지만 내부 에너지 변화도 결국엔 생긴다라는 거였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뭘 기억하는 게 좋다? 얘를 기억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이 U라는 건 뭐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상태를 얘기해요. 얘가 지금 온도가 얼마야? 얘가 지금 얼마야를 이야기하고 이와 Q와 W 같은 경우 뭘 얘기하느냐? 중간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때를 물어봤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했었냐면 요거를 했었어. 우리가 보통 보는 게 PV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래라는 것도 이거예요. 첫 시작은. 얘네들이 이렇게 화살표가 가느냐 이 반대로 가느냐 되게 중요하다. 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뭐 하는 거야? 얘가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하냐? 외부에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팽창했다는 소리야. 외부에 일했다는 소리고. 근데 얘네들 반대로 가면 부피가 줄어들고 일이 음수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과정 뭐가 중요하다? 화살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대표적인 연력학의 4대 과정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등원입니다. 이제 수업합시다. 오늘. 첫 번째가 등원 과정이고요. 등원 과정 같은 경우에 PV 그래프를 보면 먼저 얘네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잘 보면 이런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안쪽에 있는 그래프와 바깥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안쪽에 있는 게 뭐냐? P와 V의 곱이랑 얘네들을 비교하면 P'과 V'을 비교하면 얘가 더 커요. 그럼 당연스럽게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 PV의 곱이 얘가 더 크네? 바깥에 원점에서 멀리 떨어졌네 라는 건 뭐냐? 얘네들 온도가 차고 온도가 높다는 소리야. 왜? PV는 보니까 얘는 크니까.
우리가 PV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원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상태가 만들어지느냐,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 이런 형태. 저는 하나만 할게요. 뭐 할 거냐면 팽창만 할 겁니다. 팽창. 열이 양수인 것만 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갔다라고 칩시다. 네. 등원 과정에.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일정히 유지돼서 확장하는 거, 온도가 일정한 상태인데 이 상태는 실제로 얘기하면 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얘네들의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인 거야. 우리가 여기다 열을 줬는데 안에는 상태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내가 분명히 너네가 불을 떼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그 열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걸 전부 다 어디에 쓰냐? 팽창한 데 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열을 왜? 델타 U가 Q만 써버리는데 내가 주어진 열을 가지고 전부 다 일했다는 소리입니다. 왜?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야. 내가 주는 열을 가지고서 너는 변하잖아. 너는 무조건 그 전부 다 뭐 했을 거야? 이랬을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지금 100을 가르치면 너네가 100을 다 배우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걸 보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지. 다 이해한 거야. 이런 형태로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Q는 W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W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적분을 이용해서. 왜? 부피가 지금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얘가 외부에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 P를 적분시켜주면 되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적분하느냐? 이 P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여기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 PV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내부 2분의 NRT고요. 그러면 여기서 NRT는 빼버리면 되겠죠. 왜냐? 몰수 정해져 있는 값이고요. 기체 장소 정해져 있는 수고요. 등원이야 얘도 1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빼버리면 돼.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금방 하겠다. X분의 1을 적분한 뭐야? LNX. 그러니까 얘는 위 대입한 거에서 아래 대입한 걸 빼면 Ln VI분의 V 파이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얘가 등원 과정에서의 1이고 얘가 열 용량입니다. 열이에요. 우리가 좋은 양이고 잘 보면 I보다 파이널이 더 크니까 뭐 하느냐?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양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등원 과정이고 이런 형태다. 네. 그래서 저런 등원선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 등원 과정이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정적 과정 할 겁니다. 뭐냐?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부피 변화가 없는 과정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냐면 PV 그래프를 똑같이 그린다고 치면 이제 하나만 그릴게요. 네, 등원선 하나만. 정적 아니 두 개 다 그려야 된다. 미안하다. 네, 우리가 차가운 온도, 뜨거운 온도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정적 과정은요. 부피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그래프상에선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가면 얘가 정적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피 변화가 없어요. 얘가 얘기하는 거 뭘 얘기하냐? 한 일의 양이 0이라는 겁니다. 부피 변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말 그대로 뭐냐면 얘는 주어진 열이 있으면 열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델타 U는 Q만 W인데 얘가 0이니까 우리가 주입한 열이 어디로 간다?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 생긴다는 겁니다. 얘는 근데 실제 일어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가둬놓고 바깥으로 열 차단해놓고 여기다 열몇 개 정도 주면 돼. 그러면
이 안에 분자들이 점점 뭐하느냐?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럼 당연스럽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얘네들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부딪혀 나오는 얘가 뭐예요? 이 델타 P가 세질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늘어? 압력이 늘어. 그래서 기체 압력이 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과정 볼게요. 이제 네, 지금 보면 Q라는 건 결국엔 델타 U인데 델타 U라는 건 우리가 U가 뭐였어? U가 2분의 F nRT였어요. 얘가 자유도였고. 그러니까 델타 U라고 치면 변하는 것도 얘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델타 T.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F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단원자라고 하면 3이에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웠냐? 열에 대한 정의를 배울 때 열은 온도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한다. Q는 CM 델타 T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아니면 원래는 얘가 고체에선 CM 델타 T, 기체에서 액체에선 CM 델타 T. 이게 뭐냐면 이 자리가 비열이라는 건데 쟤랑 얘랑 이제 비교하면 정적 과정에서 말 그대로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얘네들의 비열이 뭐냐? 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 정적 과정에서 비열은요 뭐냐? 얘가 2분의 F R이 되고 뭐 단원자라면 얘가 3이고.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부피 변화가 아니라 압력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비열 내가 열을 주는 만큼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비열을 이야기하는데 정적 비열은 얘다라는 겁니다. 이번 상황. 또는 얘를 몰 비열 또는 몰 연륙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UCV라고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계속 끌고 갈 거예요. 뒤에까지. 네, 파동 때도 이거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정적 과정은 이렇게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등압 과정이다. 등압 과정. 뭐냐, 이때는요 이제 압력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PV 그래프의 저처리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얘네들을 비교하면 네 요만큼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했어? 온도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뭐야? 내부 에너지도 변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등압 과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통 대부분이 일어나는 게 등압 과정이에요. 그래서 화학 시간에 얘를 등압 과정에서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뭐까지 배웠을 거냐면 엔탈피까지 배웠을 거예요. 반응에 대한 얘기. 대부분이 다 뭐냐면 등압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 얘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럴 때 엔트로피만이 아니라 엔탈피가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보면 델타 U를 볼 때 주어진 열량에서 외부에 일을 하고 남으면 내부 에너지가 가져가는 형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는 실제로 둘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열이 일을 하는 데 쓰고요. 내부의 변화도 쓰여요.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일이라는 건 PdV. 내부에는 변하는 거 우리가 한 것처럼 2분의 F NR 델타 T.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얘를 볼 건데 여기 등압 과정이니까 얘가 일정해. 빼버리면 당연히 PdV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냥 우리는 얘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형태지. 근데 얘가 온도를 한번 바꿔볼까? 바꿀 수 있어. 왜? 피부는 에너지야. 근데 등압 과정이야. 얘가 일정하잖아. 부피가 변한 만큼 뭐가 변할까? 온도가 변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또 뭐라고 쓸 수도 있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얘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2분의 FR 더하기 R에 N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2분의 FR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얘를 CV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등압 과정에서 열을 우리가 Q는 Cn 델타 T라고 두면 이 전체가 뭐가 돼? 얘가 비열이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느냐? 등압 과정에서는 CP 압력이 일정할 때는 뭐라고 쓰느냐? 이때 몰비열은 정적 몰비열의 값이랑 같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야. 정적 과정은 우리가 뭐 하냐면 주는 만큼 온도 변화를 다 쓰여. 그러니까 온도가 금방 변하는데 등압 과정에서는 뭐 하느냐? 내가 열을 주면 얘가 내가 변하는 데 쓰지만 뭐 하는 데 써? 바깥에 일하는 데 쓴다고. 그럼 그만큼 내 온도 변화가 안 올라간 거야. 그럼 당연히 그만큼 내가 온도 변화를 올려주려면 뭐 하느냐?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등압 과정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정적 과정일 때는 내가 주어진 열을 전부 다 뭐에 쓰느냐? 내분의 변화에 쓰면 돼. 그 온도 변화에만 쓰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금방 올라가는데 등압 과정은 뭐 하니까 내가 줬는데 그걸로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얘네가 뭐 없기도 아니야. 팽창해버리기도 한다는 소리야. 외부에 일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만큼 열이 안 오른다는 소리지. 그럼 내가 더 많은 열을 줘야 온도 변화를 그만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고 얘네 비열이 이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시간 더 열심히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엔탈피까지 가지 않았을까? 안 갔으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열 과정입니다. 나이스. 좀만 참아봐. 네, 단열 과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예시를 드는 건데 어떤 경우를 보면 네, 많이 여러분 진짜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단열 과정은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있던 콜라를 꺼내서 열었을 때 얼어버린 적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알게 돼. 맥주가 왔는데 맥주 따는 순간 얼어요. 그 순간에 얼었거든요. 그런 게 보통 단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관해작 상태가 되는 거긴 해요. 왜냐면 얘가 왜 이래? 왜 이래? 얘네들이 이런 형태야. 온도가 낮은 곡선이 있고 높은 곡선이 있는데 보통 구름이 만들어질 때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단열 과정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데서 이런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을 주진 않아요. 단열, 말 그대로 뭐냐? 열이 통제됩니다. 열이 통제되는데 우리가 뭐 하냐면 부피가 증가하면 뭐하냐? 온도가 내려가요. 이만큼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어디서 오는 거냐? 내부 에너지를 뺏어서 와요. 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내부의 에너지가 일을 한다는 개념보다 어쩌다 부피가 늘어났더니 온도가 확 낮아졌네 이 얘기인 거야. 내가 일 따는 순간에 부피가 팽창해버린 거야. 순식간에. 이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뭐 하느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지. 얘가 왜 그러냐? 당연하지. 연력학 제일 법칙에 의해서 델타 U는 Q-W라며. 그런데 얘가 0이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W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온도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외부 핵일이 얼마인지 구해야지 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를 구할 때 지금처럼 아까 한 것처럼 PDV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잘 봐요. 여기서 얘네들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걸 못 씁니다. 그냥 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뭐를 못 쓰냐? 얘가 틀립니다. 명확하게 따진다고 치면 이게 틀려요. 네, 얘를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상기체니까 뭐는 성립해? PVN의 에너지가 성립해요. 얘를 집어넣는데 얘를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 접근 못하냐? 보시면 돼요. 부피에 따라 접근할 건데 그러면 변수를 찾아봐. 부피도 변하잖아. 근데 모두 변해. 변수가 두 개야. 그럼 둘 다 해야 돼. 못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이때는 PVN LRT라는 게 성립하지만 얘네들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 변수가 세 가지가 존재.